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임장은 이제 서울 중구입니다. 중구. 도심권에서 서울의 최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제 강북에서도 핵심지로 종로구와 중구, 요 광화문 을지로 일대를 보통 이제 업무 핵심지로 좀 꼽는데, 서울에서 보면은 중구가 25개 중에 면적은 제일 작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대기업 본사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자잘한 오래된 시장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중구예요. 그래서 일단 종로랑 같이 이제 도성 내부에 오랫동안 서울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 주거지보다는 상업지가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대기업과 오피스 건물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유동인구가 항상 붐비는 곳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외교적 중심지인데 서울시청이 위치하고 있고 언론사라든지 대사관, 미디어 회사들이 정말로 많이 밀집되고 있는 곳이 이제 종로구랑 중구다. 사실 두 지역은, 두 구역은 따로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제 그 같은 이 사대문 안쪽 라인으로 해가지고는 유사한 성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는 주거지들이 조금 많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서울역 센트럴 자이가 여기 이제 서울역 서부역사 쪽에 중림동 일대 쪽에 한 16억의 얼마 정도, 그리고 가장 최고점일 때는 18억 얼마 정도. 요 일대와 그리고 이제 동부권 신당동, 청구, 약수 요 일대에 아파트들이 조금 이제 밀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구에 대해서 주요 구역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도움될 내용들, 조금 내용 길지만 계속 들어주시면은 이 생활권에 대한 특징 좀 아실 수 있을 거니까 계속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중구 일대를 여러 개 지역으로 조금 쪼개봤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거단지보다는 조금 상업, 업무, 교통을 조금 이제 밀집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제 교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자리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 사대문 안에 있다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의미 깊은 곳들이 많아요. 자연 시설 관련된 이런 테마들, 공원들, 이런 쪽 관련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노후되긴 했지만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관심 깊게 보셔야 되는 이 주거지 교관으로는 조금 몇 구역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위치로 보시면은 위에는 이제 종로구가 있고 이렇게 이제 청계천이 있거든요. 청계천 일대가 있고, 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동대문, 요 여기가 성동구. 그래서 요 일대로 해가지고 약간 우리가 이제 이번에 다녀온 임장구역은 1차 때는 사실 이쪽 라인으로 다녀오고, 이번 2차 때는 여기 동대문역 일대, 신당, 약수 요 일대로 지금 동부권역에만 조금 돌아봤었거든요. 여기 일대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로, 동대문, 성동구 요렇게 이제 여러 개 구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유사한 성격들이 좀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구간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실 여기가 좀 더 메인이긴 한데, 요 구간은 제가 이제 이번에 방송을 좀 미뤄뒀었는데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업무시설 상권 관련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오늘 방송의 조금 핵심 중 하나예요. 아파트 주거단지들이 조금 유일하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신당입니다. 혹시 서울이나 이 일대들 좀 잘 알고 계신 분들 있으면은 댓글로 또 좀 추가 부연 설명해 주시면은 감사하도록 할게요. 자, 신당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치로 보시면은 제가 일단은 그 신당이라고 하는 테마로 잡긴 했지만, 실제 신당역은 여기서부터 저 아래 약수 있는 데까지가 신당역이거든요. 굉장히 먼 지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하철역 기준으로 주거단지들이 모여있는 베이스로 해서 제가 생활권을 좀 구분하는 이런 편이긴 하거든요. 사실 신당동 하면은 예전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지는 이 떡볶이집 말고는 기억나는 것들이 좀 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 신당역 주변으로 해가지고는 제2의 성수동이라고 하는 이런 테마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레트로한 상가들로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일대들을 보시면은 요 지금 이제 동부권 라인들이 신당동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1사분면에 있는 쪽이 가장 메인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힙당동이라고 하는 이런 뜨는 상권들이 여기에요. 그래서 제2의 성수동이 신당동 일대다, 힙당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중앙시장이 있고, 여기 이제 화학동 중앙거리, 여기도 지금 다 시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옛날 여기 싸전거리가 이 60년대 때
쌀집들이 정말로 많이 밀집되어 있던 이런 구간들이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남겨놓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주점 또는 카페 이런 걸로 계속 레트로하게 변화를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구간인데 사실 여기 신당이라고 하면은 이름 자체에서 들어보는 테마는 여기 보시면은 이 사대문이 있고 사소문이 있는데 사소문 쪽에서 이 시체가 나가는 문이 보통 이제 요 일대에서 지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사소문으로 해가지고 바깥도에서는 그게 사대문이 아닌 도성 밖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 역사적으로 조금 이제 이슈가 좀 되어 있었던 것들이 약간 역병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또 동학농민 운동이라든지 그런 일대들이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사망을 하면서 결국 이제 도성 밖으로 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기 광희문이라고 하는 이 사도문 중 하나인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타고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신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분들에 대한 예, 영을 달래는 이런 의미로 해서 주술적인 이름이 담긴 곳이 바로 신당 일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간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지금은 이 신당이라고 하는 단어의 신자를 새로운 신자로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새로운 테마로 동네가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런 상태인데 여기 신당역 같은 경우는 이제 2호선과 그리고 이제 6호선이 있고 또 아래 보시면은 청구역은 5호선과 6호선이 있습니다. 신당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광원 일대로 일로 가면은 두 정거장만 가면은 이제 을지로로 연결되고 그리고 여기 5호선 같은 경우는 몇 정거장 가면은 이제 광화문으로 연결되고 여기서 좀 더 오른쪽 가면은 이제 그 동부권의 교통의 가장 핵심인 왕십리역이랑도 근거리 내 두 정거장 정도 가면은 다 연결이 되는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어느 생활권들은 조금 광화문 쪽에 을지로 쪽에 이동하기 좋고 또 어느 쪽은 또 이제 왕십리 쪽으로 이동하기 좋은 어떻게 편하게 그냥 번갈아 가면서 이동하시면 다 되는 이런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서 여기서 주거단지들이 밀려있는 곳들은 요 오른쪽 일대들인데 오른쪽 아래쪽 일대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왕십리 상암십리 쪽에 왕십리 뉴타운들이 좀 있어요. 금액대들이 좀 높습니다. 우편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한 15억대 넘어가는 이런 가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이제 청계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로 넘어가면은 종로구, 요 위로 가면은 이제 동대문. 그러다 보니까 이 청계천 일대로 해가지고 약간 그 섬유 관련된 시상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대들도 보시면은 이렇게 동대문 시장이 있고 동대문 유가 있고 또 여기 신당동 패션거리가 있는 곳들도 다 지금 이런 동대문과 종로구에 있는 청계천 시장들과 연결되는 모습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구에서 이런 작은 큰 시장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체 50개가 서울에서 50개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중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 생활권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거단지로 놓고 보시면은 일단은 요 아래쪽에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여기 일대에서는 청구 이편한 세상 요 아파트가 10년 차가 넘긴 했지만 국평 기준에서 14억대가 넘어가는 기준으로 해서 가격대가 제일 높습니다. 일단 여기가 이 하왕십리 쪽, 상암십리역 쪽은 아닌데 요 아래쪽은 약간 횡단부터 해가지고 지대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요 일대들이 조금 이제 산 아래자락 이 무학동 일대로 해가지고는 조금 지대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이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대가 높은 곳들과 지대가 낮은 곳들과 그리고 역세권 가까운 곳과 금액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인데 그래서 연식은 조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구 이편한 세상에 대한 신당 7구역 재개발했던 구역의 금액대가 제일 높은 편이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레미안 하이베르 여기도 지금 이 중구 신당동 일대에서는 대략 보편 기준 11억에서 12억 정도 되는 가격대로 밀집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요 두 개 말고는 사실 여기 동부 쪽에서는 왕십리 자이가 여기 이제 성동구 쪽이랑 붙어 있는 생활권이다 보니까 사실 다 이렇게 묶이긴 해야 되거든요. 횡단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 중에서는 왕십리 자이가 조금 가격대가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일단 지대는 제일 높긴 해요. 약간 브랜드도 그렇고 또 이제 단식도 연식이 조금 최신식으로 들어온 데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단지 중에서는 구축단지 이제 신당 삼성과 신당 현대아파트들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조금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리모델링 테마로 움직이던 곳들이 지금은 다 재건축으로 좀 돌아가고 있어서 사실 리모델링으로 진행되는 곳들은 지금 다 분위기가 조금 주춤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9억에서 10억 정도 나오는데 금액대들로 보시면은 전세가가 아직은 조금 받쳐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요 일대에 있는 이런 신축 단지들 같은 경우들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1년 사이에 전세가가 정말로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일부 구역들 같은 경우들은 한 국평 기준에서 1억 정도 전세가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제 정비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 신당 8구역은
지금 이제 관리처분인가를 좀 중개하고 있는 단계가 좀 있습니다. 전체 1041세대. 지금 조합원 수가 한 500명인가 600세대 정도 되나? 그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이제 주변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저층 빌라 뭐 이런 소형 빌라들 베이스 이런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주변 아파트들로도 많이 이주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일단 여기가 금액대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이 서울 종로구 중구 일대에서 조금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연식대들이 모여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그래도 중구에서는 주거지 단지 밀집하는 곳이라고 하면은 요 일대들을 좀 꼽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요거 말고도 지금 여기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몇 구역들이 있긴 하거든요. 요런 테마에서 정비사업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좀 시간은 걸리긴 하겠지만 여기 일대들이 조금 더 이제 신축 단지들로 변화가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넘어와서 이 약수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약수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는 없습니다. 제가 일단은 그 지도를 좀 키우기도 했는데 여기 약수역과 버티고개역 그리고 요 일대들로 해가지고는 아파트들이 대단지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여기 아래는 성동구 금호 옥수동 쪽 라인입니다. 약수 쪽은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있지만 그래도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옥수 금호 쪽은 그래도 많이 아시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하나만 더 넘어가면 이제 그 압구정이랑 연결되는 이런 구간들이다 보니까 여기가 옛날에는 약간 달동네처럼 그 지대가 되게 높은 곳에 오래된 구축단지들이 밖에 많았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 신축단지, 브랜드 단지들이 대단지가 들어오면서 테마가 완전히 급지가 올라가게 했던 이런 곳들이긴 하죠. 그래서 여기가 예전에 압구정 부모님들, 강남에 사시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제 집을 사줄 때 이 옥수동, 금호동 일대들로 해가지고 많이 사줬다고 하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 약수동 일대가 조금 더 연식은 되었지만 역사적으로도 여기 일대들을 해가지고는 좀 부자분들이 많이 거주했던 이런 생활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일단 약수역 같은 경우는 이제 3호선인데 여기서 내려가면은 이제 바로 약수역이랑 아니 압구정역이랑 이제 두정거장, 세정거장만 가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신사역에서 바로 이제 신분상선으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제 강남권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이런 신당 같은 경우들은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만 이동하면은 차로 이동하면은 이제 을지로 광화문 쪽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종로 중구 쪽으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그쪽보다는 조금 강남권이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 계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 지하철뿐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바로 그 도로 하나 건너가가지고 이제 올림픽대로랑 이제 강변북로 거기들 다 그냥 도로 가능하거든요. 그런 점 고려를 해갔을 때 위치적으로는 강남권을 출퇴근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일단 여기서 약수에서 버티고기 지나면은 한강진을 지나면은 바로 그 이태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나가면 어디로 가요? 공덕을 지나서 마포까지도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출퇴근하는데 그렇게 무리되는 이런 생활권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가 남산 쪽의 아래쪽 자락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태원을 말씀드리기도 했었었는데 남산 아래쪽이 그리고 이제 한강을 끼고 있고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조금 좋은 이런 위치에 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이태원 북쪽 라인으로 해가지고는 거기가 이제 그 리버리 힐즈라고 부를 정도로 대기업 총수들, 유명 연예인들 정말 초고가의 주택들이 밀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태원 북쪽 라인이긴 하거든요. 여기일 때도 그런 식으로 조금 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게 그렇게 오래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여기 일대도 더 오래전에 일기 부자들이 이 자리를 털을 잡았던 곳이 요 일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가 지금 이제 그 남산 아래쪽에 있어서 경치도 굉장히 좋은데 여기 지금 다산 성곽길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대문 그 성곽 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산책로들이 있거든요. 서울 신라호텔 있고 면세점이 있고 위치적으로 관광지 테마로도 좀 좋은 곳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래로는 지대가 조금 남은 아무래도 이런 저층 소규모 빌라들보다는 큰 주택들도 좀 여기 많이 좀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효리 씨가 연예인 이효리 씨가 그 신당동에 그 건물을 하나 샀다고 기사가 났던 게 있었거든요. 몇십억 정도 되는 거 주고 샀던 게 있는데 근데 신당동에 워낙 또 범위가 좀 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당동에 구매를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신당역 일대에서 구매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구매했던 그 구간은 요 일대 어딘가입니다. 요 일대 어딘가. 그래서 여기 일대들 말고 여기 일대들도 유명 연예인들이 다 고급 주택들로 많이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여기가 옛날에는 이 남산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보도 제한이 많이 좀 걸려 있어서 정비 사업이 좀 들어가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게 지금 계속해서 완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보다는 조금 이제 고급 연립 타운하우스 요런 베이스로 해가지고는 조금 특화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대들도 보시면 이제 신당 구구역이요. 이제 슬슬 이제 시작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같이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약수역을 주변으로 놓고 보시면은 다시 여기 위치로 보시면 상권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기도 되게 좀 좋거든요. 약수시장 근처로 해가지고는 여기들도 약간 업무 시설들도 좀 있고 또 이제 먹자라든지 병원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아요. 아무래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연식이 조금 오래된 생활권들이다 보니까 한의원, 병원, 약국 이런 테마들도 되게 많은 곳이 약수역 상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주변으로 이제 크게 두 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아약수 하이츠 하나랑 남산타운 아파트 이렇게 두 개라 보시면 되는데 연식 차이는 크지 않지만 한 3년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금액대들은 조금 더 이제 비슷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 얘는 버티고 계요. 여기는 약수역 이런 테마에서 조금씩 갈라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조금 지대가 좀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성수동 쪽에 있는 성동구 쪽에 있는 이편한 세상 옥수 파크힐스라든지 레미안 옥수 리버젠 얘 같은 경우들도 되게 지대가 좀 높은 곳에 좀 위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테마로 놓고 보시면은 요 일대들도 조금 이제 지대가 높은 편.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평지 지역입니다. 아까는 제가 이제 신당 설명드리면서 신당 8구역 좀 설명드릴 때 그나마 조금 이제 평지 구간들이 좀 많이 있는 곳이 여기 신당 8구역이거든요.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또 약수역이랑 또 근거리 내에 있는 동호수 기준 했을 때 조금 더 가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두 개 단지가 지금 이제 20년 차가 다 넘었기 때문에 일단 2년 전에 이제 그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제 준비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남산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제 진행됐다고 좀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 거로 놓고 봤을 때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봤지만 여기 일대들은 다 20년 넘은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다 시작했었었는데 지금은 시간을 지나고 다 재건축 테마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기 테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동대문 쪽 일대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도 이제 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딱히 어느 생활권이다라고 놓기 보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이제 이 브리핑하기 편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생활권을 구분해 놓긴 했는데, 아무래도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주거단지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업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동대문 역사공원들, 그리고 여기 을지로 상가일들에 여기 세운상가가 이렇게 구역들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종로구 쪽 진행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했었어서 방송은 이번에서는 조금 가볍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충무로부터 이제 동대구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가 이제 남산이 있어가지고 요 안쪽 이 지하철역 안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생활권을 설명드릴 거긴 한데 자, 첫 번째 이 동대문 역사공원 같은 경우들은 일단은 아까 전에 여기 그 청계천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패션의 중심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 약간 그런 브랜드 제품들 아니라 옷 사러 오면은 다 동대문 쪽으로 많이 오셨는데 이게 바로 현대아울렛 옛날에 이제 거평 프레하죠. 그리고 두타, 밀리오레 이렇게 이제 대형 이런 옷을 파는 이런 편의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중국 1차 임장 때 명동에 있는 밀리오레 갔을 때 그 영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1층은 그래도 영업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문을 닫고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고 거기 명동 밀리오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 호텔로 좀 다 전환을 했거든요. 업종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 일대들도 보면은 지금 1층 말고는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곳들이 은근히 있어요. 건물들로 오고 보시면은 여기도 똑같이 분위기가 좀 변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가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이라든지 메가박스 여기 상권들로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동 인구들이 좀 밀집된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여기 일대에서 약간 랜드마크처럼 엄청 이쁜 디자인 조명을 만든 이런 건물이죠. 옛날에는 종합운동장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바로 보면은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여기 있던 위치가 옛날에는 그 터미널 자리였어요. 지금은 이제 옮기긴 했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보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대문 안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항상 요 일대들 타고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광희문 여기도 여기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핵심이었던 이런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주변으로 해가지고는 평화시장, 방산시장, 중부시장, 신당동 패션대리 여기 주변들이 다 시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전자상가 테마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운상가들이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뭔가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 이런 구간에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남이 원래부터 이제 그 금액대들도 되게 높고 학군이라든지 또 이제 이런 그 택지가 굉장히 이제 조성되고 깔끔하게 정리된 것들 때문에 주거지로서의 기능은 강남권이 많이 놀러가긴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노후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레트로한 이런 분위기로 변경되는 것들에 대한 상권의 테마는 지금은 이제 강북권의 종로구 중구 일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는 이제 충무로와 동대 입구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이제 동국대 서울 캠퍼스가 있고 지금 남산 아래에 있다 보니까 여기 지금 대학교들도 조금 이제 지대가 좀 높긴 하거든요. 요 아랫길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인쇄거리들이 엄청나게 좀 크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충무로 하면은 그 영화 거리라고 약간 이게 좀 유명한데 여기 지금 이제 60년도인가 58년도인가 그때 영화 산업이 되게 유행할 때 그때 이제 지어진 이 극장이 대한극장이 여기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임장을 돌면서 가봤는데 이번 9월에 영업을 종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폐업을 하면서 이게 약간 그 진행하는 그러니까 그 진행하는 이 내용들만 조금 업종만 바뀌는 것 뿐인 거지. 계속해서 이 자리는 다른 걸로 이제 영업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영화 산업들은 조금은 이제 쇠퇴하고 있는데 요게 일대로 해가지고는 그 인쇄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옛날 그 종로나 중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정치적인 중심지다 보니까 어떤 이런 선거라든지 어떤 이제 운동, 그 민주화 같은 운동 진행할 때 항상 이런 벽보 또는 이런 서류들 또는 또 이제 대자보 같은 거 이런 것들 출력이 정말로 많다 보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인쇄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산업이 많이 이루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연상가, 진양상가 여기 가보다 보면은 여기 일대들도 이제 명함파고 또 이제 종이산업 이런 애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런 상가들이. 그래서 여기들로 보시면은 다 그런 일대를 해서 많이 업체들이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동대 입구 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 장충당길, 장충동 족발골목, 요 일대들로 상가들이 조금씩 이제 커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먹자 상권 했는데, 아무래도 동국대 주변 해가지고는 여기랑 대학 상권들이 조금 이제 분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용하기는 이쪽 라인들이 조금 더 메인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들은 이제 동대문 역사공원역 쪽에 관광지들도 밀집하긴 하지만 대형 초고층의 오피스 건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회사 직원들이 점심시간 되면은 이렇게 조금 이동을 해가지고 요 라인으로 해가지고 식당이 좀 많거든요. 여기서 식사하시고 또 여기 일대들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겠죠.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기 주변에 있는 이런 업무시설 이런 소규모 회사들이 다 이쪽으로 와서 상권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중구